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6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샤씨입니다. 토요일날 또 돌아왔어요. 네, 한 주가 되게 빨리 가죠? 네, 벌써 연말과 새해 경계 해피 뉴 이어 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가 갔어. 네, 조만간 1월도 갈 것 같아. 그럼 금방 2월이 오겠죠? 네, 금방 2월이 옵니다. 아마 또 뭐 설날 보내고 뭐 신학기 준비한다, 또 뭐 새해 또 새로운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또 봄이야. 또 봄 오잖아요. 봄 오다 보면 또 뭐 5월이네 뭐 이러면서 어버이날이다, 어린이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한 6, 7, 8 여름가. 근데 또 한 8월 달 오잖아요. 네, 이제 추석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한 9월, 10월 또 9월, 10월이 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다. 또 1년 동안. 아니 도대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네, 그냥 좀 흥분해 봤습니다. 왜 흥분하냐면 그냥 삶이 좀 녹록치 않아서. 네, 백수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제가 1월 8일날 토요일날 녹음하고 있고요. 그나마 밥을 먹고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면서 진짜 엎드려 절해야 돼. 밥 먹고 사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네, 사지 멀쩡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 뭐 꼭 구찌백이나 샤넬백을 사야 샤넬백 너무 비싸. 무슨 900만 원씩이나 해. 뭐 샤넬백을 꼭 들고 다녀야 행복한 게 아니고 사지 멀쩡해서 돈가스 하나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대박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나는 로또 대박 맞아야 행복하다고? 그럼 말고, 저는 그냥 뭐 집에서 신라면 끓여 먹어도 행복해요. 진짜로. 큰 고민과 고난만 없으면 집에서 신라면 끓여 먹으면서 놀아도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먹었던 그 미스터 브라운의 이제 벨벳 밀크티를 제가 몇 개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가갖고 세일하잖아. 그럼 한두 개씩 이제 집어와요. 여유 있게. 맛이 있든 없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끔 폭망 맞는 경우가 있지. 싸다고 한 서너 개 집었는데 오지게 맛없어. 그래갖고 나중에 막 버리고 이런 사태 있거든요. 가끔 뭐 가면 수입산 뭐 주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석류 주스니 뭐니 해갖고 막 싸게 팔아. 그럼 이제 호기심에 한 두세 개 집어. 근데 딱 먹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야. 아씨, 막 못 먹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애끼다 똥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완벽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제가 밀크티 한 잔 먹으면서 시작할게요. 맛있다. 맛있다. 자, 오늘도 어떤 주접 퍼레이드를 할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대 안 되겠지. 제 방송 기대하지 마시고요. 들어주시는 게 어디야. 진짜 땡큐야. 나같이 허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게시판에 댓글은 없고, 오늘 약간 고민 상담의 사연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보면서 또 주접을 떨어볼 건데, 일단 오늘 어제죠. 제가 금요일 날 야간 수업을 끝내고서 집에서 이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또 뭐 괜히 또 진지한 얘기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제 영화 한 편을 봤거든요. 집에서. 고스트버스터즈, 고스트버스터즈. 네, 고스트버스터즈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고스트버스터즈는 이제 오래된
오래된 이제 명작은 아니고 그래도 한때 핫했던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참 이 헐리우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옛날 아이템들 이제 오지게 울고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재가 신선한 소재가 없으니까 자꾸 뭐 리메이크, 리부트 하면서 이제 뭐 스파이더맨도 그러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도 계속 울고 먹고 뭐 배트맨도 그러잖아요. 배트맨도 계속 울고 먹고 슈퍼맨도 그러잖아요. 근데 슈퍼맨 계속 울고 먹고 그래서 이제 고스트버스터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2가 있고 그 여성분들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 뭐지 제목이 2016년도인가 여기 이제 그 약간 그분 있잖아요. 이 통통하신 분 나오는 거. 좀 찾아보자. 고스트버스터즈 2016년 8월 25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멜리사 메카시, 네, 크림스 헤스워스, 뭐 케이트 맥키넌. 나머지 잘 모르겠네. 어줍지 않게 아는 척 안 할게요. 앤디 가르시아.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이 고스트버스터즈 시리즈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1편과 2편을 항상 이제 추억에 담아놓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한번 제작이 들어갔었다가 이제 좀 약간 딱히 크게 흥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나오는데, 그나마 전 이번 작품이 조금 고스트버스터즈 올드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았나. 일단 반가운 얼굴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4년도 작품이니까 거의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실제로 거기 이제 1편에 출연했던 분들, 그러니까 1, 2편에 출연했던 우리 그 주인공들이 다 나와요. 이제 그 뒤쪽에 뭐 댄 에크로이드, 일단 시거니 위버도 나오고 해롤드 레미스, 빌 머레이, 그리고 어니 허드슨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애니 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스트버스터즈의 이제 그 뭐야 이제 전화 상담해주고 했었던 그 이상한 약간 좀 개성 있는 목소리를 나타내시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특별 출연으로 잠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1편에 등장했던 분들이 간간히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카메오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1편을 봤을 때 그 옛날 향수 같은 게 고스란히 묻어나니까 뭐 재미적인 요소만으로 보면은 딱히 뭐 확 와닿는 건 없었지만 이렇게 이제 옛날 그나마 감성 일명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저 같은 이제 올드 팬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영화 평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이 영화를 본 게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 1편이 그때 이제 저 비디오로 봤어요. 비디오로. 이걸 영화관 가서 봤던 기억은 없는 걸 보면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이 있었다는 거를. 아니면 개봉을 안 했던 게 아닐까? 아무튼 이걸 이제 비디오로 이제 초등학교 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고스트버스터즈 관련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시리즈물로 나오는 그 좀 약간 컨텐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보이는 이제 마시멜로맨 있죠? 그 약간 뚱뚱하고 푹푹 막 걸어다니는 이제 걔를 이제 좀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시멜로가 이제 매 회마다 등장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캐릭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그 우리 빌 머레이 형, 이제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50년생이니까 사실 이분이 옛날 영화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왔던 영화들 중에 고스트버스터즈도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랑의 블랙홀이었나? 맞나? 사랑의 블랙홀 맞나요? 스크루지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이분이 나왔던. 그나마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요 사랑의 블랙홀. 참 재밌게 봤었는데 가끔씩 이게 그 케이블에서도 다시 해주곤 합니다. 근데 너무 이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긴 것은 그렇게 막 매력적인 생긴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 미녀 배우와의 이제 주연급 배우로서 이제 상당히 많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랑의 블랙홀에서 우리 앤디 맥도웰이라고 하는 웃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이분. 그때 한때 저도 좋아했었죠. 뭐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이 80년대 그 그놈의 감성. 아, 그 막 내 초등학교 때 시절을 막 돌아가는 것 같아갖고 너무 좋았어. 근데 이걸 밤에 보는데 요새 TV들이 크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50인치가 넘는 TV가 있는데 이제 불 꺼놓고 이제 막 보면 와 이게 막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서 막 설레는 거 있죠. 막 저 그땐 육개장 사발면 먹으면서 이 영화 한 편 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그 뭐랄까 집에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이 빨려 들어가는 이 느낌 막 이러면서 별 시덥지 않는 걸로 막 행복해 한다고요? 그냥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와, 우리 집에도 이렇게 큰 화면의 TV에서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 한 번 봤으면 막 그런 거, 그런 상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안 했나?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했거든요. 야, 우리 집에도 이제 영화관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냥 무심코 어제 그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나왔고 죄송해요. 제 주접들어서 네, 헛소리 했습니다. 아,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커피 한 잔 먹어보면서 또 주저 퍼레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그 리뷰를 했었던 그 메일우유에서 나오는 바리스타 룰스 이 컵커피로 유명하죠, 지금은. 이 메일에서 아시겠지만 그 폴바셋도 메일이 운영하는 직영 커피 전문점입니다. 그러니까 메일 우유뿐만 아니라 이 유제품 관련 회사가 이제 커피 관련 제품들을 이미 다 다루고 있는데 또 메일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다루는 이 커피 제품들이 상당히 퀄리티들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폴바셋도 그렇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폴바셋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현재 프랜차이즈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형 카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는 쳐주는 게 폴바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보틀과 스타벅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기업형 카페들 중에는 제일 조금 인지도뿐만 아니라 좀 실력적인 면에서 좀 쳐줄만 하지 않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 개소리야 또 이러면서 또 입에 거품 물고 막 싸우는데 다 알아. 나도 알아. 여러분들이 왜 거품 물고 싸우는지 아는데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 형이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 생각한다. 가끔 그러거든요. 뭐 폴바셋에서 뭐 근무하는 것은 뭐 뭐랄까 시간 낭비다. 막 이런 얘기하는 그 바리스타들 의외로 많은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헛되다고만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 헛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때로는 인생의 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자기의 그 가치관과 생각으로 모든 거를 단정 내리진 절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동의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과 나중에 후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지 내가 어줍지 않게 평가하는 것은 되게 거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제 평가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평가해요. 네, 얘기 또 길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 두 가지 커피 제품이 이제 블랙 만달링, 네, 이제 만달링, 네, 묵직한 카카오 향과 강렬한 바디감의 조화, 노 슈거, 만델링 G1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35.17%. 이게 지금 1000ml짜리인데, 이게 원래 200ml짜리 종이팩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중에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좀 너무 서운해. 아니, 좀 어디 가서나 쉽게 좀 만날 수 있으면, 이 큰 용량을 살 필요가 없잖아. 아니, 내가 이걸 1리터씩 먹겠냐고. 작은 용량이 없으니까 큰 걸 살 수밖에 없잖아. 아, 좀. 작은 것 좀 유통 좀 시켜주세요. 좀 제발. 아, 진짜 부담돼. 진짜 다 먹지도 않는데. 자, 1리터짜리 두 개를 샀어. 내가. 물론 다 안 먹었지. 다 안 먹었지. 나중에 이거 뭐 족발이나 삶을 때 넣을까 모르겠네. 자, 하나는 인도네시아 만델링 100%의 만델링 G1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 있는 커피고요. 하나는 코스타리카 SHB, Stract Hard Bean이라고 해서 매우 단단한 콩이란 뜻인데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이 들어가 있는 코스타리카산 100%. 자, 얘도 35.7%가 들어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짰어? 어떻게 똑같이 들어갈까? 네, 일단 보면은 메일유업 주식회사 광주 공장에서 제조가 됐다고 써 있고 유통은 이제 메일유업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분에 대해서 딱히 보면은 칼로리가 만델링이 조금 더 높고 코스타리카 조금 더 낮게 표기되어 있는 것 빼고 그렇게 뭐 이렇다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원두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도 없고 그냥 그렇다 아주 심플하게 써 있는데, 반대쪽을 좀 보면 바리스타가 엄선한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진한 커피의 맛과 향을 완성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상위 1%의 원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타리카에서 찾은 최고급 SHBC 100% 싱글 오리진 원두. 다 싱글 오리진 원두래.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미디엄 시티 로스팅. 일단은 블랙 만델링은 미디엄 시티 로스팅이라고 써 있고요. 얘는 그냥 그 코스타리카는 미디엄 로스팅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미디엄 로스팅 그러면은 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가 애매합니다. 진짜로. 실제로 이제 미디엄 로스팅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식 8단계 분류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푸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좀 이게 좀 일반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고, 실제로 또 이게 바리스타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일본 쪽 해외파 중에 일본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1세대 바리스타인 이제 박유추 선배님들 같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거나 커피를 배워오신 분들, 물론 이제 이탈리아 쪽이나 유럽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제 교재 같은 것들도 이제 일본식 표기법이나 일본식에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치 커피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식 문화의 이제 색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8단계 기준법에서의 미디엄과 이 SCAA 기준에서의 미디엄이 이제 단계가 좀 틀려요. 그 SCAA 분류법에서의 미디엄은 이제 CT 정도로 보면 되고, 그 8단계 분류법에서의 이제 미디엄은 거의 이제 moderately light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약배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등급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디엄 CT라고 보는 거 보면 약간 미디엄과 CT 사이 정도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상. 8단계 기준법을 봤을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또 개소리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만델링 그레이드 G1 코스타리카 SHB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만델링 그레이드 1 강한 로스팅에서도 고유의 남성적 향미를 가진 수마트라 섬의 특별한 원두, 그중 그레이드 1은 저품질의 결점도가 거의 섞이지 않은 최고 등급의 원두입니다. 그러면서 스모키 로스팅 라떼에 사용된 원두와 동일한 원두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그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인들이. 이 바리스타 룰스 시리즈들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리뷰할 건데, 컵커피들을.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좀 약간 겹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제품군에 사용했던 비슷한 베이스가 똑같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원두가 이렇게 쓰인다고 써 있고, 여기 옆에 가면 이제 원두의 코스타리카 SHB는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난 고품질 원두, 그중 SHB는 고도 1200m 이상에서 재배된 최고 등급의 원두를 말합니다. 라고 써 있으면서 모카 프레소, 바리스타 룰스 모카 프레소에 사용된 원두와 동일한 원두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걸 먹어보면 그 커피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를 안다는 얘기겠죠? 아닌가? 일단 마셔볼게요. 일단 조금 흔들어 주시고, 이 커피들이 보면 이제 농도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조금 섞어주면서 먹는 게 좋은데, 가끔 섞다 보면 또 이게 터져. 자, 이제 열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마셔보려고 하는 게 이제, 허접한 아서씨, 진짜. 아우, 진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쏟고 왜 이럴까? 아유, 뭐 밥 먹어도 맨날 흘리고.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보겠습니다. 블랙 만델링. 맛 좋구만. 맛있네. 일단 블랙 만델링 커피는 제가 지금 딱 먹어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맛과 함께 스모키한 향이 입안에서 가득 품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그 스모키한 느낌이 뭐 탄 걸 먹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있죠, 진짜 막 훈연 그 향이 좀 쐬어가지고 은은하게 향이 나는 거.
일단 쓴맛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모금에 딱 먹으면 되게 부드러우면서 쌉싸름한 맛이 있다가 금방 이렇게 여운 없이 슉 사라져요. 저는 솔직히 맛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커피들에 대해서 제가 하도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네가 좀 인스턴트 커피에 너무 유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생두를 내려서 가공하는 커피들 많이 먹는데 물론 바로 뽑아서 먹는 커피의 이제 향과 맛을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공 커피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그 커피와 비할 바는 안 되는데 그래도 가공이 돼서 나와 있고 유통기한도 비교적 긴 커피들, 그러니까 보관과 용이성이 좀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려서 먹으려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조금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가공 커피들은 일단 편의성과 가격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요. 잘 안 된다니까? 뭐 콜드브루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나마 이제 콜드브루 응용이나 이제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공돼서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본 이상의 맛을 내준다라는 게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먹을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밸런스거든요. 우리가 말로 이제 밸런스 그러잖아요. 이거 균형감 이런 건데 사실 균형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취향 차이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요, 어떤 사람은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음식의 이제 한계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 누군가한테는 맛이 없을 수 있고 별로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이 갖고 있는 성격과 이제 편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블랙 만델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쓴맛이 세지가 않고 탄향, 탄맛이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미직지근하게 먹어서 아니 좀 약간 차갑게 먹어서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이걸 전자레인지로 데워가지고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파에 의해서 이 분자 물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실제로 커피의 맛에 변형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어떤 느낌이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 예정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시고 다음 커피로는 이제 블랙 코스타리카 먹어보겠습니다. 블랙 코스타리카. 일단 써있기로는 블랙 만델링은 묵직한 카카오 향과 강렬한 바디감의 조화라고 써있어요. 일단 바디감이 강렬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묵직한 느낌이 전달이 있으면서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일단 블랙 만델링은 그러면서도 이제 스모키한 향과 쌉싸름한 코코아 향과 맛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좋았어요. 반면에 이 블랙 코스타리카도 한번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 소형 팩에 담겨져 있는 걸 한번 먹었었어요.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공기구멍이 없으니까 이게 막 쏟아.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 또 쏟았어. 진짜 나 왜 이럴까? 내 기술적 한계인가? 정말. 자, 고소한 건가루의 풍미와 진한 바디감이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바디감이 기름진 것처럼 무겁습니다. 이 블랙 코스타리카. 근데 오히려 쓴맛은 블랙 만델링보다 덜한데? 오히려 이 산미 쪽이 느껴져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부드러움과 딱 먹어보면 둘 다 같이 먹으면 확 달라요. 그러니까 이 커피 같은 게 조금 뭐랄까 비교하기 어려운 게 이걸 따로따로 먹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만델링 한번 먹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코스타리카 먹으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넣고 먹으면 확 틀려요. 그러니까 커피가 색깔이 약간 비슷비슷한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세심한 부분을 캐치를 못하면 상당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실제로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먹을 때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이 집 커피나 저 집 커피나 저 집 커피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많이 가드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같이 놓고 먹어보면 달라요. 같이 놓고 먹으면 다른데 이게 명확하게 캐치가 안 된 상황에서 한참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스타리카랑 블랙 만델링이랑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카카오 향의 쌉싸름함과 스모키한 느낌이 좋아하시면 블랙 만델링, 약간 부드러운 산미와 기본적으로 애프터가 깔끔한 커피를 좋아하면 블랙 코스타리카. 근데 기본적으로 커피가 맛이 좋습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 이게 1리터라고 해서 마트에 가면 원래 4,000원 정도에 팔아요. 이게 그러니까 1리터에 4,000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리터 정도면 한 300ml 기준으로 해서 한 3번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3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4,000원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번 먹을 때 한 1,500원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1,000원짜리 커피를 조금 간편하게 그리고 이제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커피라고 생각하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더 편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커피를 4,000원 정도에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프로모션에서 산 거예요.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원래는 4,000원인데 이제 2,000원대에 이제 이거 뭐야? 원 플러스 원을 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제품을 이제 2,000원 개당 2,000원 정도에 산 거니까 가격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커피를 많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매대 쪽에 가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집어 가시는 분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가공 커피에 대해서 썩 그렇게 익숙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만 생각만큼 이제 카페에 가서 먹는 것만큼 이런 가공 커피를 많이 집에서 즐겨 드시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한번 맛보시고 나면 그래도 만족도가 나쁘지 않아서 아마 즐겨 먹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커피 시장 규모가 매해 성장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향후에 더 큰 시장으로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커피를 엄청나게 먹는 민족이 돼버리면서 동시에 커피 산업이 상당히 많이 팽창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기업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커피 시장에서 실제로는 이제 커피를 통해 돈을 벌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괜찮은 커피들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견을 내려놓고 좀 다양한 커피들도 먹어보고 비교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걸 좀 다시 한번 데워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고민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커피 기사도 소식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다. 일단 댓글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고 댓글은 없으니까로 패스하도록 하겠고 잠깐 커피 한 잔 또 먹고 이 커피가 그 커피 같고 저 커피가 저 커피 같고 이 커피가 이 커피인가 저 커피가 저 커피인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지만 사람은 평생 배우다가 죽지 않나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전문 분야와 전문가라는 게 있고 한마디로 분업인 거지. 인생에 있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분업화하는 것이 좀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각계 분야에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도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또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나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활용을 하곤 있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유튜브를 즐겨 보던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자료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 블로그나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궁금하거나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검색을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뭐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제 좀 고민 상담 같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아유 죄송해요 막 트름 나오려고 그래 미쳤나봐.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트름 같은 게 오지게 나와. 아우 들어 아 들어 죄송합니다. 이 추접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고민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 카페에서 근무 중인 20대 후반 중반의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제 곧 30대가 되었네요. 제 주변에 전문적으로 커피 하시는 분이 계시질 않다 보니 이렇게 컨텐츠의 도움을 받고자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이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오, 대박인데 현재 커피 업계에 종사 지금 직영 매장에서 일을 한 지는 대략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1년이 이제 채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커피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되는데 최근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제 경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뭔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뭔가 변화를 주고 도전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있었던 직장으로부터의 제안을 받게 되면서 요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특별히 비전도 없을 뿐더러 페이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에 있던 직장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직을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스타라고 하는 이 직업에 제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민 내용은 제가 다시 이직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카페나 새로운 커피 분야로 도전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보다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개인 카페로 이직할까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커피 분야로 계속 도전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싶다가도 전에 있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막연하게 보다 전문적인 커피를 하고 싶다. 나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도 유명한 카페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도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그냥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면서 현실을 안주해야 되나?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써봅니다.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배로서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런 사연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주된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셔서 커피 분야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좀 후회가 드시나 봐요. 일단은 이 커피 쪽 일이 생각했던 것만큼 재밌거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동시에 이제 나이를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아까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가 됐다 그러면, 뭐, 29에서 한 30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이 방향성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고민은 저도 했었고, 지금 학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그 바리스타 출신의 교육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어,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답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인생에서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다 정도인 거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그 모델에만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는 맞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이나 또 다른 누구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냐? 아니, 책임을 회피하는 게 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이제 제 조언이나 제 경험담을 좀 비추어 본다면, 일단 지금 제가 야간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바빠요.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적으로 이제 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뭐, 오전에 수업이 다 끝난다. 그럼 오전 수업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을 좀 내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수업이 조금씩 계속 껴 있으니까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틈이 없어요.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커피 쪽 일에 계속 종사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지.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근데 이제 야간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참 신기한 게, 내가 누구와 만났을 때 또 어떤 시너지가 나거나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더 잘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느냐.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 만나는 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여러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클래스가 4개를 맡고 있어요. 제가 4개의 반을 맡고 있는데 다 틀려요. 인원 편성도 틀리고 나이대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야간반에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반이 가장 열성적이고 제일 열심히 하고, 뭐랄까, 저 역시도 더 열심히 가르치고 싶은 이제 그런 반이 있는데, 참 사람이 참 그렇죠. 네, 모든 거를 똑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야간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지금 현재 20대에서 이제 30대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다 바리스타 일을 했던 친구거나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보통 이제 경력이 한 5년, 6년씩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이 좀 된 친구들이라 커피를 좀 잘합니다. 솔직히. 뭐 기술적으로 잘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그 매뉴얼이나 하는 건 다 잘 따라합니다. 특히 라떼 아트 같은 것도 꽤 잘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능적인 면은 잘해요. 단지 이제 전문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랑 만나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된 것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자기의 선택과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안 보이는 거 있죠. 미래가 내다 보이지 않는 거. 그걸로 고심을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나이대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니까
이 길이 맞나 싶은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 스페셜티 전문 이런 카페 시장으로 가는 이 현 시점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사실 이 고민은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카페 때려쳐야 되나? 아씨, 커피는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참 많이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싫든 좋든 이쪽 분야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제가 된 거죠. 물론 딱히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백수니까. 백수예요. 뭐 인생을 되돌이켜 봐서 한 더 몇십 년 뒤에는 내 인생을 후회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앞으로 또 더 잘 돼서 지금의 선택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행복해요. 저는 현 시점으로서는 뭐 밥 벌어먹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대충대충 하고 뭐 남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니까 나는 어찌됐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그거잖아요.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 주변에도 예전에 저희 방송에 같이 했었던 우리 태규 씨, 탱구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친구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만나질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이제 그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특전사, 뭐 이런 하사관 출신의 이제 군 출신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커피 업계에 종사하면서 최근에 만났을 때는 이제 그 SCA 과정을 밟고 이제 로스팅까지도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이런 케이스의 친구들이 꽤 많아요. 늦은 나이에 커피 업계에 들어와서 뭐 전문 자격증도 따고 뭐 로스팅까지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과 이제 새로운 도전에 이제 계속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주된 공통점은 딱히 비전이 보여서라기보다는 커피가 좋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이 커피가 좋다, 커피가 재밌다, 뭐 큰 돈이 되지 않아도 나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러신 거라면 커피 분야를 그냥 계속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 한구석에 전에 있었던 직장에 대한 후회와 전에 있었던 직장에 내가 평판도 더 좋고 더 일도 잘하고 능률로 보면 지금 이 커피 쪽보다는 전 직장이 더 낫다 싶으시면 저는 솔직히 후회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라면 이제 그거잖아.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일단 하나는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해왔었고 평판도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또 하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이 돼서 커피라고 하는 분야에 들어왔는데 조금은 힘들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마주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약간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 그렇다면 제가 아마도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전화도 오고 뭐 이제 뭐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뭐 이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오면 뭐 그래도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들뜬 거지. 지금 하는 이 카페 일은 본사 직영에 뭐 그래도 정직원이라고는 하지만 페이도 그지 같고 일을 시키는 것도 그지 같고 뭐 일 맨날 꾸준히 일만 시키고 미래는 안 보이고 또 자기 개발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전문 카페로 갈 생각도 있는데 딱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도 안 오고 뭐 이러다 보니 그런 거 아닐까요?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거든요. 주변에 그런 애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늦은 나이에 커피 업계에 도전했는데 뭐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면접도 안 봐주고 뭐 비전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이런 애들 숱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SCA도 따고 로스팅 자격증도 따고 뭐 라떼아트도 배우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는데 회사에서 날 안 뽑아줘. 그러니까 이제 막 답답한 거지. 미치고 이 길이 맞나 싶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그런 것 같아. 그치?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회사에서 잘 안 뽑아주거든.
이 카페들이 말이죠. 말로는 경력직 우선 이러는데 오히려 경력직을 더 안 뽑는 카페들도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유명하다는 카페들 같은 경우엔 경력직을 더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어줍지 않은 경력 내세우면서 부딪히니까 아싸리 좀 초보에 조금 자기네 조직 문화에 좀 잘 융화될 수 있는 애, 좀 이렇게 붙임성 좋고 자기 의견을 조금 잘 강하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조직 생활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사마다 다 틀려요. 어디는 경력직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경력직을 더 불편해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근데 내가 막 마음에 들어하는 회사에 열심히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은 안 오고 면접도 못 보고 어 길은 안 보이지. 그냥 뭐 그래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면서 투자는 했는데 나이는 계속 먹고 있는데 나는 맨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계시죠. 혹시나 본인이 아마 마음속에는 한편에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진 이런 사연을 줄 정도면 이미 마음은 옛날 회사로 가 있는 거야. 응? 누군가가 부채질을 해주면 바로 옛날 회사로 전화해서 가고 싶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후회가 가득하다면 전 직장으로 가세요. 전 직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자기 원래의 생활을 가세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조금 이제 외도 아닌 외도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 겉보기에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왔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후회 막심이지. 후회 막급, 후회 막심, 맥심.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또 이제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또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에 놓일 때 그 운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아마 그래도 마음속에 전에 있던 직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런 사연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후회하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돌아가셔서 다시 일을 해보시고 일을 해봤는데 난 그래도 다시 커피가 좋다. 그러면 또 하시면 돼요. 네, 커피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커피는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또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인생에 또 후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마치 자기는 후회도 안 하고 인생을 올바른 길만 걸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후회 막심 오지게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오지게 많이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커피에 대한 어떤 롤 모델,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의 롤 모델 정답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 다 끝나고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년 퇴직해서 또 사업하고 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수두룩빽빽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은 항상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후회하기 전에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올바른 선택을 못 하더라도 또 돌아서 가는 길이 있더라도 그게 인생이에요. 지름길로만 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맨날 후회하고 사고 치고 그러면서 사는 건데. 저 오지게 사고 많이 치고 오지게 후회 많이 해요. 뭐 쓸데없는 거 돈 쓰고 나서 아 이거 왜 샀을까 싶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지. 저는 그러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회를 안 하고 살고 싶다. 한 점 오차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고 사고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마치 올보든 지름길로만 간 것처럼 보이는 건 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장할 뿐이지 다 후회하고 사고치고 다 그래요. 제 주변에도 뭐 잘 나가는 친구들 많은데 물론 친하게 지내진 않지만 뭐 이혼해서 뭐 또 나중에 뭐 잘못된 선택도 하고 다 그렇디다. 뭐 집안 망하는 친구도 수두룩 빽빽이고 뭐 저희 집도 망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가는 그런 집 없어요. 뭐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썩었어. 썩고 문드러지는 애들 수두룩 빽빽이야. 뭐 겉으로 보니까 명품 들고 댕기고 뭐 명품 차 끌고 댕기면 아 얘 인생 연락에 부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걔 인생 들여다보면 후회 막급인 애들 되게 많아요.
일단 나부터도 그래. 사람들이 절 보면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아,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인생 잘 나가는 줄 아시는데 나 들여다보면 허접이야. 허접이야. 뭐 외제차 타고 댕기면 뭐 다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 외제차 얼마 하지도 않아 중고차. 허접이야 허접. 인생이 다 허접이야. 다 그래. 다 그러면서 살아. 후회하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사세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옛날 직장에 대한 후회와 옛날 직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그냥 가.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가. 다시 갈 수 있을 때 가. 가서 또 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커피 또 와. 뭐 인생 그런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했어요. 뭐 프랜차이즈 때려치고 나오면 내 인생 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핍디다. 막 대표한테 개기고 임원한테 개기면 막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 인생 막 확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지도 않고 나 써주지도 않아. 인생이 그래. 인생이 그래. 잘난 척 하는 것도 한때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그리고 돈 많이 못 벌면 어때? 좀 찌질하면 어때? 그냥 사는 거야. 찌질하지 않은 척 하고 사는 거지. 어?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찌질하지 않은 척, 나는 잘 나가는 척, 나는 똑똑한 척, 나는 잘 사는 척. 물론 잘 살면서 잘 사는 척 하는 애도 있는데 못 사면서 아닌 척 하는 애들이 스스로 빽빽이야. 빽빽빽빽빽빽. 자, 커피를 하는 것은 그냥 저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재밌어서. 커피가 뭐 내 인생이에요. 아, 이런 개소리 안 하고 싶어. 커피가 무슨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한량이 내 인생이지. 놀고 먹는 게 내 바램이지. 자, 사연 주신 분은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면 좀 무거워질까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야, 전에 직장으로 가고 싶어. 그럼 가세요. 후회가 되든 안 되든 다시 가시고, 다시 또 커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나이 먹고 또, 다시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어. 또 모르지.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올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뭐, 커피 하기 싫다. 그럼 때려치고 또 다시 옛날 회사 하다가, 옛날 회사 다니다 또 하기 싫으면 또 커피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후배들 중엔 그런 애들 많어.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카페 했거든요? 근데 카페 해보니까 또 재미없고 돈도 안 되지. 또 다시 또 직장 생활해. 그러다 또 때려치고 또 카페로 나오더라고. 뭐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어찌됐든 간에 젊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이미 후회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좋아했었던 거, 돈 더 잘 벌 수 있는 거 하다가 또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좀 커피를 또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네, 그래야 덜 후회하고 덜 속 터져. 사람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거지. 술 오지게 좋아하는 애한테 야, 술 먹으면 몸 건강 해치고 나빠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사실 그거 안 먹으면 안 먹어서 더 병나.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 죽더라도 일단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나. 그 괜히 그 속병 들어서 더 일찍 죽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건강을 위해서 조절하고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 피지 마라, 피지 마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끊어져요. 정말 자기가 이게 진짜 막 큰 충격을 받아서 각성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돼요. 그만큼 자기가 대부분은 후회될 짓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과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커피라는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고 딱히 비전도 잘 안 보이고 특히나 이게 막 롤모델처럼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이제 뭐 젊은 바리스타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커피를 제 밑에서 배우다가 뭐 창업해갖고 이제 나가갖고 또 이제 자기 인생을 펼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 막 진짜 인생에 확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막 실패와 좌절과 절망 뭐 이런 걸 마주하면서 커피 때려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마주하면서 이제 커피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고난과 역경, 후회 이런 걸 수없이 거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꽃길만 걸은 사람들 잘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이는 게 꽃길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꽃길 없어요. 진짜 힘든 그 절망 속에서 대부분 걸어가는데 우리가 꽃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개소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언 아닌 조언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커피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제가 자판을 두드리면서 이제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의 화두는 커피와 이제 물가 인상이 관련된 기사가 오지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심 스타벅스 커피밥이래, 씨. 커피값 오르고 햄버거, 딸기도 비싸졌다. 이 나옵니다. 새 신선 가공식품 물가 줄줄이 인상. 새해부터 탄산음료와 컵커피, 편의점, 죽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커피와 햄버거 등 외식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막걸리 장류 등 상당수 먹거리 가격이 올랐습니다. 진짜 올랐어요. 저도 마트 장을 매주 보러 가는 편인데 다 올랐어. 지금 이거 커피들도 지금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1,5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1,900원. 뭐 1,900원이었던 게 뭐 2,100원, 2,200원 막 이렇게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오는 13일부터 현재 판매 중인 53종의 음료 중 46종의 음료 가격을 100에서 100에서 400원 인상한다고 발표. 2014년 7월 가격 인상 이후 만 7년 6개월 만이다. 와, 그래도 참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네. 일단 스타벅스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수수 올릴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다 올릴 거예요. 왜냐면 원래 스타벅스가 올리길 기다렸거든.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미 예상한 거잖아. 이미 예상했던 거 아니야. 올려야지 뭐.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 카푸치노 등 비교적 인기가 높은 음료 23종의 가격이 400원 정도 오르고, 그러니까 3,800원이었으니까 이제 4,200원? 뭐 4,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 커피가 이제 4,0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미 개인 카페 가면 거의 4,500원 이러니까 뭐 사실 새롭진 않지. 이미 4,000원짜리 커피를 뭐 오지게 먹고 있었잖아요. 돌체와 더블샷 등의 음료 15종은 300원에서 700원, 200원 정도 올린다라고 나와있고, 믹스커피의 대명사 맥신과 인스턴트 커피 카누의 가격도 오른다. 동서식품은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을 오는 14일부터, 야 빨리 사야 돼 그럼. 야 사재기 하자. 뭐 사재기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14일부터 7.3% 인상. 이야, 7.3%면 그래도 3,000원이라고 생각하면 4,000원. 네. 2, 300원 오르는 거네요. 맥심 오리지널 리필 제품은 출고 가격 5,680원, 6,090원.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가 이제 11,130원에서 12,140원. 다 오르네. 슬프다. 버거킹도 가격을 올린대요. 안 되는데. 아이씨, 버거킹 내 친구는데. 햄버거 가격도 올랐다. 버거킹은 7일부터 버거 25종을 포함한 제품 33종의 가격을 2.9% 인상. 기존에 6,100원인 와프 단품이 6,400원. 4,300원인 와퍼 주니어 4,400원. 코카콜라도 1월 1일부터 편의점 유통 코카콜라 가격을 평균 5.7% 최대 6.6% 인상했다. 에이씨, 진짜. 코카콜라는 이거 지금 LG 그 생활건강이 소유하고 있죠. 현재도. 맞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카콜라가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LG라는 기업을 참 좋아했는데 LG 생활건강이 좀 너무 독점으로 너무한다. 좀 싸게 좀 해줘라. 좀. 이 나쁜 새끼들. 우리나라 코카콜라가 일본보다도 지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말들이 많은데
조금은 이런 걸 좀 낮춰주면 어떨까. 돈도 많이 벌면서 좀 너무한 것 같아. LG생활건강 좀 각성 좀 하시겠으면 참 좋겠다. 내 생각이다. 진짜 LG생활건강은 이 화장품으로 말아먹는 내용을 다 진짜 코카콜라로 돈 벌고 있나. 정말 좀, 그 한국 코카콜라 커피, 아니, 커피래. 한국 코카콜라의 이제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좀 금방 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좀 비싸요. 제가 예전에 그 코카콜라 가격 비교를 누가 올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몇 년 된 건데, 몇 년 됐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코카콜라? 찾아볼까? 한국 코카콜라 가격 비교. 예전에 누가 올린 게 있었는데, 2020년 공로나 필요. 오슈슈슈슈슈슈슈. 어디 있지? 누가 가격 비교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가격 비교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좀 비교적 일본이나 외국에 비해 좀 비싼 게 수입 쇠고기 그리고 그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도 비교적 비쌉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코카콜라, 이제 와인, 그리고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 이런 게 다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는 교통비가 싸잖아. 뭐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죠. 장단점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도 맞는데 그냥 이제 좀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보면 좋잖아요. 일단 이거 여기 있다. 세계 코카콜라 330ml 가격 비교에서 일단 1위가 스위스입니다. 이게 2019년도로 누가 올렸거든요. 이게 좀 예전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자료와는 좀 비교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2위가 노르웨이. 이게 지금 330ml 기교로 해서 이게 뭐냐? 달러로 표기된 건가? 코카콜라, 펩시 330ml 표기법이 이 달러가 맞겠죠? 달러가 맞을 것 같아요. 3위가 덴마크, 4위가 오스트리아, 5위가 프랑스, 6위가 핀란드, 7위가 독일, 8위가 벨기에, 9위가 네덜란드, 10위가 이스라엘, 11위가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슬로바니아, 크로아티아,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몬테가로, 뭐 일단 미국이 22위입니다. 미국이 22, 1.8달러. 미국이 생각보다 비싸네. 그리스, 영국 28위, 코스타리카가 29위, 사우스 코리아가 1달러 43센트로 써있어서 30위에 30위. 근데 지금까지 일본이 38위. 일본이 1달러 26센트인 것 같습니다. 홍콩 40. 그도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 물론 미국보다는 좀 생각했는데 난 미국보다 비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커피 야씨 오지게 비싸게 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낮춰봐봐. 좀 낮춰줘. 아씨 그냥 알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나 그냥 이렇다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아무튼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사실 생두 가격 인상이 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두 가격은 매년 오른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이 오른 상승폭에 비해 커피 가격 인상폭이 높아지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게 되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커피 생두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보통 물가가 오르면 이 소모품과 기반 시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오릅니다. 뭐 물값, 뭐 전기세, 인건비, 뭐 컵값, 뭐 뚜껑값, 뭐 기타 등등이 다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오르면 그 하나를 오른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오르니까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안 오르는 게 슬프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스타벅스와 이제 동서식품까지 커피 제품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을 다 올리기로 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원에서 400원 정도니까 거진 한 3, 400원은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이제 3,800원에서 뭐 한 3, 400원 올리면 뭐 4,100원, 4,200원 거진 다 4,000원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피 가격이 이제 전에보다는 기본 10% 이상은 그냥 올렸다고 보시면 속편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후발 주자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이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새해가 됐기 땜시롱 다 올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이슈는 이제 커피 가격 인상이 되냐 안 되냐 네, 이런 내용인데 뭐 되기로 했으니 이제 결판은 난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커피 가격이 어느 브랜드들이 많이 올렸을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나타날 것 같진 않고 아마 뭐 설 정도 지나고 나면 차근차근히 봄쯤부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올린다 그래서 훅 올리면 또 너무 좀 썩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단계적으로 이 봄쯤엔 다 올릴 것 같습니다. 봄쯤에는 다 웬만한 기업들이 올리지 않을까. 일단은 뭐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식품의 모든 식품들이 다 올릴 것 같고요. 이렇게 뭘 하나 올릴 때 같이 올려야지 커피 따로 올리고 뭐 따로 올리고 그러면 이게 되게 속 보이거든요. 이게 눈치 보여요. 눈치. 나중에 올리는 게 눈치 보여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을 때 바싹 올려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요번에 이제 식품 가격들을 일제히 다 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는 하나의 핑계고 한꺼번에 이제 기습 인상들을 다들 하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서 이제 우유 케이크 같은 거 사면 벌써 가격이 올랐어요. 예전에 우유 케이크 26,000원, 28,000원 샀는데 지금 31,000원대예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미 다 올린 거죠. 이미 올린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야. 다 올렸어. 사러 가보면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이런 케이크 전문점들이 좀 경쟁 업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 이렇게 파리바게트 같은 대기업들이 다 이거 배불리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동네 빵집들이 좀 더 분발해서 뭐 그래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는 뭐 대전의 성심당처럼 차라리 그런 빵집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성심당이나 이런 데가 빵이 더 맛있긴 해. 파리바게뜨보다. 자, 다음 기사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4월부터 카페 일회용 컵 다시 금지한다. 물티슈 막는 나라도 있다. 이게 좀 소비자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확산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 급증에 따른 이제 뭐랄까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없어서 자리들이 없어가지고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부터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좀 편의적인 것들이 참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물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물 싸들고 댕기고 다 이렇게 뭐 바리바리 두고 댕겼었어요. 음식점 가갖고 뭐 포장해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솥단지 하나씩 두고 가갖고 포장하고 그랬거든요.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포장을 하면 돈을 더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지만 이제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잔을 다 없애고 진짜 이제 텀블러나 개인 컵들을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규제 같은 것은 지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환경과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가 생각되고요. 빨리 이게 좀 강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커피 전문점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 먹을 때 테이크아웃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왜 안 돼요? 뭐 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안 되는 분위기로 가야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아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안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딱 인지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런 걸 조금 더 효력을 빨리 시키고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업주들도 좀 의식을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하면서 나만 돈 벌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런 환경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기본 개념을 좀 탑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띄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사실 기사라고 할 게 눈에 확 띄는 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가격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결정은 났고 이제 인상은 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냥 조금 이런 것들이 점점 다 이제 소비자에게로 다 이제 와닿으니까 좀 슬픕니다. 기사는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를 좀 보고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이제 바뀌는 내용들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취생으로서 살아남기 개정된 근로기준법 총정리라고 해서 누가 올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용인과 고용주들이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제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20대 초반, 20살이죠. 막 어린 친구들이 알바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의 합법성의 논란의 여부를 떠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보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시급 자체가 좀 오르면 주휴수당 같은 건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적으로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주는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줄 건 좀 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줄 건 주면서 시켜 먹을 때 그게 당당한 거지. 줘야 될 건 안 주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내용만 막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업주들도 있지만 악덕 업주들도 참 많거든요. 물론 그런 양아치 같은 업주 저도 만나봤는데 지는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 똑바로 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라는 건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이제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건데 2022년도부터는 알바와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고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중인데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예시를 여기 써놨는데 일당 4만 원인 알바가 유급 휴일 수당으로서 이제 4만 원을 더 받고 휴일 가산 수당이라고 이제 2만 원을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시급 곱하기 근로시간에 2.5배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휴일날 이 서비스직은 특히나 이제 휴일날 근무를 많이 하죠. 특히 빨간 날 남들 놀 때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휴일날 애들 시키는 것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쵸?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킬 때는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네. 물론 이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일을 하겠지. 자기가 더 일을 하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의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권리와 의무 중에 이제 의무 사항들이 많아지는 건데, 그래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휴일 날 이제 대체로 휴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로자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과 명절들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폐지된대요. 폐지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임금 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졌다고 하네요.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원래 이게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재직 중에도 임금 체불에 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 그러나 5인 미만 상업장과 하청 간접 노동 고용자는 아직 미적용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건 소규모 그 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별로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정보와 입금과 지급일, 입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하고 출근 일수,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입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과 전환 등의 조치를 업장이 이제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 연장, 건강장애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 기사 소식들을 전하는 내용을 마쳐보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커피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쉬다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잠시 쉬다가 왔고요. 자,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음료를 좀 마셔보는 거 다시 한다고 했었죠. 좀 데워가지고 먹어보겠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별로 관심 없다. 네가 뭘 하든 알게 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 아까 전에 먹었던 블랙 코스타리카 바리스타 룰스 커피 2개 블랙 만델링을 제가 지금 데워왔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로 이제 데워왔고요. 실제로 전자레인지를 좀 데우니까 이 크레마처럼 위에 좀 올라오거든요. 일단 블랙 코스타리카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블랙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 원래 단맛이 잘 느껴졌었는데 따뜻한 걸로 먹어보니까 진짜 바디감이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약간 기름진 느낌? 그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이 입안을 감싸고 도는 이 고소한 맛과 이제 좀 약간 기름진 맛.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목 넘김과 뒤끝이 깔끔한. 그 약간 단맛도 좀 많이 도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 블랙 만델링도 한번 데워왔거든요. 이것도 마셔볼게요. 아이스로 먹을 때랑 좀 더 느낌이 더 다른데 확실히 전자레인지를 좀 데우니까 시중에서 이렇게 좀 팔 법한 시중에서 팔 것만 같은 그런 아메리카노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차가운 걸로 그냥 먹을 때는 물론 이제 얼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얼음 컵에다가 담아서 먹으면 조금 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얼음이랑 만나면 좀 녹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커피들 같은 이런 쓴 음료들이 물의 농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렇게 단맛들이 더 잘 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쓴맛이 연해지고 물에 약간 물탄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 농도만 잘 맞춰주면 커피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잘 돌고 그리고 이제 쓴맛들과 이런 균형감 있는 맛들을 더 이렇게 좀 잘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핸드드립이랑 커피는
물과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집에서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서 커피의 맛의 변화를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칼리타 같은 경우에 이제 희석을 좀 한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커피는 진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커피 할 때 항상 어려운 게 이게 참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게 커피거든요. 왜냐면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딱 그렇게만 하면 다 될 것처럼 해주면 참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그때그때 달라요. 막 이렇게 두리뭉실 얘기하면 학원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커피는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양한 답에 대한 어떤 검증을 통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를 않아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개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인 거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아바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제자, 누구 스타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커피 스타일과 자기만의 로스팅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접이 길어졌네. 좀 더 마셔볼게요. 아, 이게 따뜻한 걸로 먹을 때가 또 느낌이 또 다르네. 제가 아이스 커피 이렇게 좀 냉장으로 나오는 거를 좀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어보면 저건 별로 없어요. 그쵸? 제 방송에서 대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아이스 위주로만 먹었지 따뜻하긴 잘 안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어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될 법한 커피 약간 그런 느낌이 잘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간 콜드브루 원액에 뜨거운 물을 희석했을 때의 느낌? 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일단은 이게 다 핸드드립 스타일의 깔끔한 커피의 맛을 내주고 있고, 물론 써있기로는 에스프레소 농축액이나 이제 추출액으로 써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물과의 비율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좀 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커피들이. 보통 에스프레소류들의 이제 추출법이 좀 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게 약간의 고용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탁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에서 얼마만큼의 커피의 고용분들을 잘 추출했느냐. 그러니까 추출한 고용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물질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가 탁해져요. 반면에 이제 추출이 과소 추출처럼 이제 빨리 추출되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물탄 느낌이 상당히 강해서 조금은 이제 맑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드립커피의 이제 보통 필터 커피의 특징이 이런 약간 조금은 커피의 성분들을 많이 뽑아내지 못함으로써 조금 이제 깔끔한 느낌들, 물론 이제 필터에 걸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커피들이 이제 좀 가공 커피류로서의 이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깔끔한 느낌이 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데핀 커피와 실제로 내렸을 때 커피의 맛을 비교하려고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조금씩 볶아보고 있는 이제 브라질 그 NY2FC 네, SC16업 네, 옐로우 버번 파젠다 산타 알리나 요 생두가 이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 쓰고 남다 보면 이제 교구용으로 이제 쓰거든요. 이제 수업을 하고 났을 때 좀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반 수업할 때 교구용으로 이제 로스팅을 설명한다든가 커피의 맛을 테스팅하고 할 때 이제 주로 쓰는데, 지금 이제 요걸 제가 틈틈이 이제 100g 단위로 이제 소량으로만 볶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샘플 로스팅이라고 하죠. 샘플 로스팅을 이제 다양한 시점에서 이제 로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생두 굴러당기는 것보단 여러 각도로 테스트해보고 먹어보면 참 재밌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로스팅한 지가 한 10여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쵸? 왜냐면 제가 이거 리뷰했던 게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한 10여일쯤 된 거예요. 거진 10여일이 넘었지,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번 지금 같이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맛이 지금 요 데운 거랑 직접 내가 내렸을 때 커피의 어떤 향과 맛을 정확하게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 먹으면 좀 명확하게 맥을 짚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예요.
이게 먹고 나서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그런가 보다 싶고. 뭐야, 저우라, 저우라. 저우리 죽은 줄 알았어. 나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자, 이제 저울을 재서 제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g. 어차피 원두가 많으니까롱 20g. 자, 이게 펄프도 내추럴 가공 커피라 기본적으로 이 단맛들도 좀 잘 나는 브라질 커피입니다. 사실 이 커피 농장도 중요하고 가공 방법도 중요하고 그 해에 수확된 커피의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사실 이제 먹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채워주느냐가 이제 그 커피를 평가하는 이제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뭐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먹었는데 좀 내 입맛에 딱히 안 맞는다. 그럼 뭐 그럼 별로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아, 집안에 이거 맨날 원두랑 커피만 돌아다니는데. 자, 일단 또 먹어볼게요. 요걸 좀 갈아 보겠습니다. 요걸 갈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라인더를 안 샀어. 나 이상하게 살려고 하면 되게 막 우유부단해하고 못 사는 거 있죠. 제가 최근에도 제가 좀 시계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수천만 원짜리 시계는 못 사고요. 그런 거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00여만 원 돈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준 브랜드들 이제 시계를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차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죠. 왜냐면 막 생각을 해봐. 내가 롤렉스를 평상시 막 차고 다니면 이거 맨날 감가상각 생각하면서 이거 좀 기스나면 이거 내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차. 근데 이제 100여만 원대에 있는 시계들은 이제 세일 같은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기계식, 이제 저는 오토매틱 시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단은 제가 시계를 꾸준히 오래 차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배터리 교체하는 걸 귀찮아가지고 이제 쿼츠 타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지샥 같은 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이제 사놓는 편이고, 이제 오토매틱 시계들을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100만 원대선 왔다 갔다 하는 시계들을 좀 봐요. 왜냐면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거 사놓으면 물론 재테크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시계 같은 건 재테크가 되질 않아요. 살려면 진짜 롤렉스나 이제 뭐 최근에 그 뭐죠? 오메가에서 그 007이 차고 나왔던 시마스터 시리즈 같은 조금 이제 한정판들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 007이 노데이 투 다이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 시계가 1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시계 하나에 1000만 원. 사실 와닿지 않죠. 근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롤렉스도 하나의 그냥 장난감으로 취급하니까 부럽다. 부럽다. 근데 저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소득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의사처럼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뭐 몇백 조금 버는 거, 그걸로 이제 생활 간간히 하는 거 그게 단데, 그러니까 이제 돈 모아서 이런 시계 하나 사려고 그래도 오지게 갈등을 합니다. 진짜 몇 달 걸려요. 뭐 시계 하나 사는데 진짜 몇 달 걸립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 싸게 사보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지.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뭐 이제 그러고 살고 있어요.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 헛질을 하고 있지? 아무튼 우유부단해. 뭘 하나 사는데 한참 걸려. 이 그라인더도 살려면 한 1년 걸릴지도 몰라요. 자, 갈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브라질 파젠다 산타알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이 브라질 커피 중에 옐로우 버번. 옐로우 버번이 진짜 조금 더 이렇게 맛이 좀 더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좀 단맛 같은 게 좀 잘 나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옐로우 버번 품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제가 피베리 품종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야! 진짜 내가 좀 핸드밀을 좀 좋은 걸 사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라인더도 안 사는데 씨 내가 아우 내가 씨 아니 내 시계 사는 거는 그렇게 돈 주고 사면서 씨 기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난 진짜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나는 쓰레기다 야 이게 분노의 일명 분노의 자 갈았습니다 아 힘들어 씨 아침부터 자 요거는 이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지금 12일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완전히 밀봉을 잘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홀빈 상태로 잘만 보관하면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 한 2달까지도 괜찮았었어요 저는 이제 뜨거운 물이 준비가 됐으니까 아이고 0점을 잡고 자 이제 부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요 여러분 돈을 벌 아이템이 있어도 게을러서 못 버는 거야 여러분 돈 벌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컨텐츠를 가끔씩 찾아보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들이 부지런해 부지런해 나보다 훨씬 바쁜 직업을 갖고 있는 애인데도 유튜브 잠 안 자고 영상 제작하는 거 보면 진짜 얘는 될 놈이구나 라는 게 금방 느껴져 자 0점 다시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브라질 커피를 먹고 있고요 어이구 아이고 맛이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기대를 해볼게요 사실 마리조아 이 드립이지 그냥 거의 드립백 수준으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드립백도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드립백을 좀 즐겨 먹는 편이잖아요 물론 리뷰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리뷰 못 한 것들도 있고 뭐 학원에서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근데 요새 이 드립백들이 잘 나와요 일단은 커피가 좋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커피 자체가 좋으니까 이 가공을 해도 이 기본빨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커피 자체가 품질이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스킬과 이제 신선도로 어느 정도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가공이 분쇄돼서 들어갔는데도 그 정도 맛이 나오는 걸 보면 커피 자체가 이제 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커피와 지금 제가 바리스타 룰스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커피의 맛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죠. 물을 제가 이게 지금 좀 정성스럽게 안 내렸으니까 좀 진하게 내릴게요. 그래서 12배 정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240 좀만 더 보여야지. 좀만 그치? 0.09 240.1 240.1g을 추출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해보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커피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다양한 결과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먹었던 커피와 똑같이 재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경우에도 이제 상업적으로 나오는 뭐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일 커피도 그렇고요. 오늘 뭐 정말 맛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 맛있었던 순간을 재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에이 나는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어딘가 있겠지 난 된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맛있었어. 근데 내일도 맛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이제 커피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아, 또 이거 좀 이따 또 엎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내가 맨날 엎으더라고. 아씨, 불안해. 자, 커피 마셔보겠습니다. 아, 이 카카오 향 같은 것과 다크 초콜릿 느낌이 잘 나는데, 훨씬 단맛이 더 잘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 커피보다 가공 커피보다 확실히 이제 풍미와 복합적인 맛들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지금 가공 커피로 나오는 바리스타 룰스나 뭐 이제 블랙 코스타리카, 블랙 만델린 퀄리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얘가 조금 더 좋은 커피죠. 왜냐면 이제 싱글 오리진 커피로서 이제 명확하게 제품명도 표기가 돼 있고, 근데 물론 그 표기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그래도 좀 믿고 먹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커피가 조금 더 좋은 등급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대기업들이 커피를 가공할 때에는 아무래도 비싼 커피를 사다가 하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비싼 거 사갖고 싸게 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 커피 맛은 이런 거죠. 커피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 열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 이 브라질 커피는 뭐 한 8에서 9다. 그러면 지금 블랙 코스타리카나 블랙 만델링은 뭐 이제 4에서 5, 뭐 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공 커피류들이 조금 플랫해요. 좀 맛들이 조금 평범하고 쉽게 좀 맥이 좀 짚혀요. 그러니까 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지금도 제가 먹지만 오히려 전자레인지로 데웠다 식히니까 맛이 없어지네.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전자레인지로 데웠다가 식어지면서 좀 약간 맛이 되게 밍숭맹숭해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좀 맛이 되게 플랫해집니다. 반면에 지금 브라질 커피는 딱 입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느낌들이 다 나요. 일단 뭐 산미 쪽 계열, 근데 산미가 이제 따뜻해지면 좀 약간 단맛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큼한 느낌이 아이스일 때는 잘 느껴지지만 뜨거워지면 조금 부드러운 이제 목 넘김과 함께 약간 단맛들로 좀 약간 느껴집니다. 물론 식으면 신맛이 이제 산미 쪽이 더 도드라지죠. 그러면서도 일단 단맛과 함께 입안에 이제 풍미가 더 풍부하고요. 확실히 이제 같이 놓고 먹어보면 비교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딱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이거와 이거와 이건 뭔가 명확한 차이가 확 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바로 내려서 먹는 걸 따라잡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이제 가공 커피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있지만 일단 이렇게 불편하게 뭐 핸드밀을 해야 된다든가 천천히 내리면서 뭐 음미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먹기가 수월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플랫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맛이 좀 이렇게 좀 익숙한 그런 맛들, 평범하면서 복합적인 느낌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제 다시 한번 좀 따뜻하게 먹어보면서 다른 커피들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단 이 브라질 커피가 지금 한 보름 가까이 돼가는데 그래도 막 밖에 나가서 8, 9천 원씩 주고 먹을 정도 맛은 아니지만 집에서 그냥 나의 조금은 커피에 대한 좀 그 달램을 딱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사 하나 있는 거 한번 더 소개해 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저의 주접이 좀 긴 편이라 좀 영양가 있는 건 워낙에 없잖아요. 뭐 내심 다 아시죠?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차피 제 컨셉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진 저의 주접 떨다가 끝나는 방송인데,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게 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피곤합니다. 인생이 그래.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진지해지면 사람이 좀 피곤해져. 커피를 사실 돈을 벌어먹고 살기에는 썩 괜찮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왜냐면 쉽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그냥 멍 때리고 놀기엔 딱 좋은 게 커피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그냥 이제 수다도 좀 떨고 그런 게 힐링 아닙니까? 인생 사는 맛이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혼자 노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방구석에서 나처럼 이렇게 주접 떨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이제 혼자 힐링하고 혼자 만족스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것도 때론 좋지만, 그 더불어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뭐 누구 뒷담화도 까고 이제 누구 욕도 하고 뭐 인생 다 그런 거잖아요. 마치 나는 성인 군장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완벽할 수는 없어. 인간은 기본 자체가 좀 죄인이야. 자, 이디야 커피에 대한 기사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편입니다. 일단 이디야와 관련된 기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악재와 관련해서 이제 신년 새해가 되니까 이디야 커피에 대한 새로운 슬로건과 조금은 이제 뭐랄까 제도약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내준다기보단 이제 이디야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랜차이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필요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비 자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폰, 그 드라마 같은데 스폰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우리 그 배경 노출해주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거 여러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거. 저도 제가 프랜차이즈에 있을 때 이런 제의들을 몇 번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드라마 이렇게 몇 번 노출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기본이 억대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사의 이제 규모에 따라 좀 틀린데, 뭐 이제 그때 한 10여 년 전 얘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있었던 그 커핀이라는 회사에 그 뭐야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 그런 드라마 이제 스폰 제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회사가 하진 않았었어요.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드라마들이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스폰을 끼고 있잖아요. 특히 카페 쪽 관련해서. 그때 시크릿 가든은 어디서 했었더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조심해야 돼. 또 엎을 수 있어. 근데 시크릿 가든이 어느 회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드라마, 에, 드라마,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이 그 하지원이랑 현빈이었나? 카페. 시크릿 가든 카페. 아니야. 드라마 시크릿 가든과 커피. 나 진짜. 검색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보니까 카페 베네였네요. 슬프다. 카페 베네. 지금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 현빈이랑 하지원이 그 카푸치노 키스 하던 곳이 이제 카페 베네. 보시면 이제 제작 지원, 카페 베네 이제 이렇게 나올 만큼. 뭐 이때가 아마 2011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때 제가 이제 커핀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좀 몸을 이제 담게 되는 계기가 그때쯤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림점이라는 지점을 맡은 게 아마 2012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추억 돋네요. 벌써 이게 10년 전 얘기라니. 참, 인생 참 빠르다. 네. 아무튼 그냥,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 걸까? 나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큰일 났어.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디야 관련 기사가 보면 미국에 이어 중국 진출, 티몰 브랜드관 오픈한다 라면서 이제 조금은 공격적인 이제 경쟁력의 상실을 가격 브랜드의 이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에서 재창조의 원년으로 라면서 이제 하는데, 일단 기사를 좀 보면은 기본에서 재창조의 원년으로 2022년을 내세웠다. 그냥 뭐 그냥 자기네들 슬로건인 거죠. 네, 일단 개념을 보면 커피의 이제 근본인 가맹점과 커피의 맛을 조금 더 확고히 해가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매장 오픈과 라디오 광고, 유튜브 홍보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은데, 사실 저는 약간은 이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디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선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브랜드라고 하는 건 브랜드 자체의 가치와 그것이 나타내주는 정체성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가는 브랜드나 그 가치는 우리가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 샤넬, 구찌, 물론 이디야가 샤넬과 구찌까지 될 거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기업이 더 변화되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이디야의 이러한 정체성과 방향성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과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이니만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뭐 저도 이제 이디야 출신인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디야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처음 만나서 커피에 시작했던 어떤 계기도 있어서 좀 친숙합니다. 친숙해요. 또 추억도 많이 있고요. 이디야라고 하는 회사에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많고, 저한테는 이디야라는 회사가 좀 각별하게 이제 느껴지는데, 좀 좋은 성과를 통해서 이디야가 진짜 그래도 어디 가서나 이디야에서 있었어 라고 얘기해도 좀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죠. 그건 제 바람인가? 내 바람이구나. 솔직히 저는 이디야가 스타벅스급 정도로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본은 그 이디야의 시작부터가 약간 스타벅스를 따라한 벤치마킹 했던 그런 그 뭐랄까 정체성부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던킨 도너츠가 도너츠라는 간판을 띄고 던킨이라고 하는 카페로 거듭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실패했던 사례를 보면서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브랜드는 쉽게 얘기해서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킨 도너츠는 그냥 던킨 도너츠예요. 걔네가 던킨이라고 한다고 해서 던킨이 원하는 그것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싹 뜯어 고쳐서 완전 성형을 해야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냥 던킨 도너츠예요. 던킨이 던킨스러울 수가 없어. 그러려면 그걸 바꾸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정체성을 바꿔서 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이데아의 방향성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정답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렇으면 어떨까라는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렇게 언급을 해보면서 오늘의 커피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사실 커피를 한꺼번에 여러 잔 마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커피를 막 소개하고 먹어보면 좋지만 좀 몸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커피를 양으로 많이 먹는 것도 피곤하지만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혀가 피곤해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맛집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막 예를 들어 하루에 떡볶이집을 한 대여섯 군데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막 한 다섯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은평구에 가서 먹고 또 뭐 종로로 가서 먹고 뭐 종로에서 또 대학로 가서 먹고 막 또 이렇게 막 삥삥 돌면서 한 대여섯 군데 떡볶이집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떡볶이 맛을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이게 좀 배고프고 아무래도 배고플 때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좀 배가 부른 다음에 먹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먹는 게 만족도가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꺼번에 막 여러 개를 먹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커피도 이게 딱 처음 먹을 때 이게 막 정확하게 맛도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지지. 한 대여섯 가지 먹고 나서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커피 맛도 잘 모르겠고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한꺼번에 다양한 커피를 다 소개하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주 이게 소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먹는 커피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소개해서 먹어봤는데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마다 커피에 대한 기대치나 기준점 그리고 또 그때의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음식은 그때 분위기와 감정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 입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 현 상황과 음식이 혼혈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누구랑 싸웠어. 싸워서 감정 기복도 심한데 이때 뭘 입에 넣잖아. 맛있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이미 흥분돼 있는 상태라 뭘 넣어도 그냥 이게 좀 감흥이 떨어져.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업돼 있으면 맛없는 걸 입에 넣어도 그냥 먹을만 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게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나 환경, 또 내 감정 기복, 내 현재 상황, 내가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다루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면서 그 새로운 한 해 1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 몇 주 후딱 지나가면 이제 설 연휴가 음력 설 연휴가 시작되죠. 아마 이게 31일부터 연휴가 들어가면서 뭐 토, 일, 월, 화 맞나? 월, 화까지인가? 맞나? 설날 볼까요? 설날 수까지네. 설날이 2월 1일이 설날이네요. 그러면 빨간 날이 이제 토요일부터 1월 29일 토요일, 1월 30일 일요일, 1월 31일 쉬고 2월 1일 쉬고 2월 2일 쉬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연차까지 내시면 기본 앞뒤로 잘라 먹으면 한 7일? 네, 최소한 7일 정도 쉴 수 있겠네요. 연차 쓰시는 분들은 아니면 6일에서 7일. 뭐 아무튼 이제 또 이렇게 또 금방 설날이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날 좀 지나면 이제 여름 이제 봄 오잖아요. 이제 봄이 오면 또 이제 대통령 선거해. 그럼 대통령 선거한다고 3월 가잖아요. 그럼 4월이야. 또 4월에서 이제 또 뭐 어영부영하면 5월 오잖아요. 또 5월에 또 이제 행사들 많죠. 여름이 오죠. 그럼 또 6월 6월 7월 좀 이제 뭐 좀 여름 보내고 뭐 바캉스 간다고 또 하다 보면 8월 9월 그럼 이제 또 추석 오잖아요. 추석 오면 또 10월 11월 또 겨울 오면서 크리스마스 오잖아요. 또 한 해 또 가. 이렇게 해서 나이만 먹는 거죠. 나이만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비슷한 나이대도 있을 거고 더 위에 선배님들도 있을 텐데 인생은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쓰냐 못 쓰냐 뭐 이렇긴 하는데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네, 그냥 뭐 이 땅에서 기거하는 동안 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잘 살다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산다라는 얘기는 크게 아프지 않고 큰 고난 겪지 않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또 잘 마무리하셔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 방송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주간이 고난, 고통 이런 시간보다는 그래도 잘 보냈다. 그래도 나 오늘 이번 한 주 좀 행복했다. 네, 이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 댓글과 사연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의 주접이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댓글과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